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 이번에 주식으로 1억 벌었어. 드디어 외제차 샀다. 라고 자랑할 때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던 적 있으시죠? 또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우리 애는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1억 넘게 받아라고 하면 아직 취업 못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마음이 어떠셨나요?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너는 이 정도도 못 마시냐? 난 소주 3병은 기본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랑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자랑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자랑들이 있어요. 제 나이 68,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6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자랑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수입이 늘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보너스를 받았을 때, 투자가 잘 됐을 때. 그런데 살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돈 자랑하다가 잘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 이웃에 살던 최영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67세 신사인데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6억 원을 받았대요. 최 사장님은 동창회에 가서 골프장에서 심지어 동네 사우나에서도 자신의 퇴직금과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 요즘 주식으로 월 1,000만 원씩 벌어. 퇴직금도 6억 받았고 요즘은 전원주택 짓는 재미에 산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최 사장님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 개발 사업인데 3개월 만에 원금의 30%를 보장한다는 말에 최 사장님은 흔들렸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절반인 3억을 투자했지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최 사장님은 3억을 고스란히 잃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사기꾼이 최 사장님의 돈 자랑을 듣고 접근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쟤는 돈 많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사기 당했대. 자업자득 아니야? 돈 있는 티를 왜 그렇게 내고 다녔대? 겸손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최 사장님은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당 집을 팔고 강원도 외곽 시골로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주변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이용하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을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랑하더니 꼴 좋다는 반응이 돌아오는 순간 정말 외롭습니다. 제 고향 친구 박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70세 여성인데 아들이 서울에서 차린 사업체가 잘 되어 용돈을 많이 받는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준다며 노인정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지요. 하지만 코로나 때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고 용돈이 끊기자 노인정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자신하는 용돈 자랑하면서
친구들에게 점심도 자주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니 그 친구들이 나를 피하더라고요. 내가 돈 없어진 걸 알까봐 모임에도 잘 안 나갔고 결국 친구들도 다 잃고 돈도 잃었죠. 울면서 이야기하던 박순자 씨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돈 자랑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안정감을 돈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장명호 씨 72세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퇴직한 분입니다. 그는 항상 나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매달 380만 원 받아. 노후 걱정 없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병원비로 5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가 요양하게 되었지요. 장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건강과 가족이 진짜 중요해. 내가 왜 그렇게 돈 이야기를 자주 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보니 그런 말 한 번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 마음이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아.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평온한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부자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행동에서, 여유에서, 베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죠. 돈 자랑은 결국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기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돈 자랑 몇 번으로 망치지 마세요.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돈에 관한 대화를 완전히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거나 재정적 조언을 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랑이 아닌 솔직한 대화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 재산 자랑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니까요. 두 번째 손해보는 자랑은 왕년의 자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게 저도 종종 이런 자랑을 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추억은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박종구 씨 72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선배는 70년대에 한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 시절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중요한 계약들도 많이 성사시켰죠. 참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 선배는 모임에 가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임원 시절에는 말이야, 사장님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종구 씨, 이번 미국 계약 꼭 성사시켜야 해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밤새 준비해서 $500만 계약을 따냈지. 그때 회사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다들 컨트랙트라고 불렀어. 처음 한두 번은 다들 감탄하며 들었어요. 하지만 3년, 5년, 10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박 선배가 오면 사람들이 한숨을 쉬거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박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종구 씨, 요즘은 어떤 새로운 취미가 있으세요? 노래 교실이나 등산 같은 거 다니시나요? 그러자 박 선배가 답했어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가 중요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선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지 않고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었던 거죠.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박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활기차 보였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손자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 재밌는 거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 내가 과거에만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컴퓨터 강사로 봉사하고 있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있고. 박 선배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추억은 간직하는 것이지 계속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 69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마라톤 선수였고 전국대회에서 메달도 따본 분이었죠. 은퇴 후에는 늘 자신의 기록과 메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육상을 시작했는데 김 씨는 손녀의 대회를 보러 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1등 못해서 실망하셨죠? 할아버지는 항상 1등만 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왕년 자랑이 손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김 씨는 과거 이야기보다 손녀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로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꽃할아버지로 불리며 이웃들과 화분을 나누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과 경험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현재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더 흥미로운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화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70, 80대가 되어도 요즘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선배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 이야기보다 오늘 아침에 본 예쁜 꽃, 새로 배운 스마트폰 기능, 손녀와 함께 보았던 영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제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 번째로 손해보는 자랑은 자식 자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성공하면 너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지만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영희 여사 67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는 아들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자 너무 기뻐서 어머니 모임에서 계속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36세 최연소 부장이래요.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집도 삼성동에 34평 샀대요. 명품 가방도 선물해주고 지난번엔 효도 관광으로 제주도도 보내줬어요. 처음엔 다들 축하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었던 김 여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사람들이 날 왜 피하는 것 같지? 친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무 자주 아들 자랑을 하니까 다들 부담스러워해. 정민이 어머니는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내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대. 수영이 어머니도 딸이 이혼하고 힘든 시기인데 내 아들 이야기 들으면 더 우울해진대. 김 여사는 그제야
자신의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다른 어머니들의 자랑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기억해냈죠. 그 후 김 여사는 달라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보다는 다른 어머니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모임 분위기가 바뀌었고 김 여사는 다시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박정숙 씨 71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부산에 사는 박 씨는 의사인 딸을 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항상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은 응급실에서 밤새 환자를 살리고 병원에서 VIP 대우받아.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한테 효도 관광으로 유럽 여행도 보내주고.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단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회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아들이 의대에 3번 떨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 씨의 자랑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겁니다. 박 씨는 그 일 후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몰라. 자식 자랑은 결국 내 자랑이었던 거야. 내가 잘 키웠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알겠어. 여러분, 자식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내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이명자 씨 73세는 자식 자랑을 현명하게 하는 분입니다. 이 씨의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지만 이 씨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바빠서 걱정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자녀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자신의 걱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노력하니 이 씨는 모임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식 자랑이 아니라 자식 걱정을 나누면 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철 씨 70세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모임에서 모두가 자식 자랑을 하자 최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자녀들과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좋은 면만 과장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진실을 알게 된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만 실패한 줄 알았는데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네.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서로 위로가 되었을 텐데. 진짜 자랑스러운 부모는 조용히 응원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결국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묵묵히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행복은 자식의 성공보다 자식의 행복에 있습니다.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얼마를 버는지보다 행복한지가 더 중요하죠. 자랑이 아닌 진심 어린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4번째로 손해보는 자랑은 술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술자리가 참 많았어요. 직장 회식, 동창회, 가족 모임. 그때는 술을 잘 마시는 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술을 잘 마시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최병철 과장 64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과장은 회사에서 술 달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주 2병은 기본, 3병도 거뜬히 마셨죠. 그는 회식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것도 못 마시냐?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소주 5병도 문제 없었어. 진짜 남자는 술로 말하는 거야. 젊은 직원들은 최 과장의 압박에 억지로 술을 마셨고 그 중에는 다음 날 출근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의 주량을 자랑스러워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최 과장이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간 수치가 심각하게 높아져서 입원했다고 해요. 의사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술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회사로 돌아온 최 과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색이 창백해졌고 더 이상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술 자랑하다가 건강 망치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술을 얼마나 잘 마셨는지 아무도 기억 안 해? 기억하는 건 내가 얼마나 술을 강요했는지 그것뿐이야. 최 과장은 지금 간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술 자랑하던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에너지로 다른 것을 배웠다면 지금 건강도 지키고 더 행복했을 텐데 말이죠.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이상철 씨 66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동창회에서 늘 술 실력을 자랑했고 친구들에게 너희는 술도 못 마시면서 무슨 인생을 살았냐며 놀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술자리 후 귀가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의사를 찾았고 건강검진을 받았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과 고혈압이 발견된 거예요. 이 씨는 술을 끊고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멀어졌던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죠. 지금은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술 자랑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내가 알고 보니 동창들 중에 아예 술을 못 마시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간질환이 있었는데 내 눈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고생했대요. 지금은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씨 69세는 다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건배만 하고 저는 건강 문제로 조금만 마시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술도 못 마시면서 어떻게 사업해요? 라는 핀잔도 들었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맛있는 안주를 추천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어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박 씨의 모습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술 대신 건강을 선택한 현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은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멋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멋진 사람은 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대화, 따뜻한 웃음으로 술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술 자랑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스럽게 건강을 걱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면 어떨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시다. 5번째로 손해보는 자랑은 운전 자랑입니다. 저도 운전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나 무사고 베테랑이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났어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진호 기사님 67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기사님은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무사고로 정년을 맞이한 베테랑 기사였죠. 그는 친구들 모임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어. 운전대만 잡으면 내 눈은 독수리, 손은 마술사가 된다니까. 너희들처럼 어설프게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가 위험한 거야. 친구들은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나중에는 박 기사의 자랑이 지겨워졌어요. 특히 운전을 막 시작한 친구들은 위축되어 박 기사와 함께 차를 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기사가 운전하던 중 앞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무사고 기록이 깨진 거죠. 더 황당한 건 이 사고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발생했다는 겁니다. 박 기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운전 실력을 자랑했는지 떠올랐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놀리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데 실수 한두 번 없을 수 없지. 무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한 거야. 그날 이후 박 기사는 운전 자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운전은 자랑할 게 아니야. 매일매일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해. 나도 30년 무사고였다가 방심한 순간 사고가 났으니까. 그 변화 이후 오히려 사람들은 박 기사의 운전 조언을 더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자랑이 아닌 진심 어린 조언이었기 때문이죠.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씨 65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운전자 중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고 자부했고 특히 주차 실력을 자랑했어요. 나는 바늘 구멍에도 차를 댈 수 있어. 여자들은 주차 못한다는 편견을 깨는 존재지.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주차장에서 김 씨가 주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빠르게 주차하려다 실수로 옆 차량을 긁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 중에는 김 씨가 운전 자랑을 자주 했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김 씨는 한동안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심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항상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운전해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정민 씨 63세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였지만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전할 때 항상 초보자 마음으로 해. 경력이 쌓일수록 방심하기 쉬우니까. 매일매일이 첫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더 안전해. 이 씨의 겸손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운전을 배우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었죠. 그는 운전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며 천천히 배우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운전 실력은 자랑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합니다. 무사고 운전자라 해도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방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베테랑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운전을 합니다. 속도를 자랑하거나 주차 시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력도 떨어지죠.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게 운전하다 사고라도 나면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운전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속도보다는 안전을, 자랑보다는 배려를 우선시하는 운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손해보는 5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 자랑, 왕년의 자랑, 자식 자랑, 술 자랑, 운전 자랑. 이런 자랑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를 망치는지 살펴봤어요. 제가 68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많지만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진심과 배려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당신의 품격을 더 기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성공을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했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을요.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홍길동 씨 73세는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성과를 자랑한 적이 없어. 항상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했지. 내가 대단해서 아이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단해서 나를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랑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지요. 이제는 그 경험을 자랑거리로 삼는 대신 지혜롭게 나눌 때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조용히 조언해주고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부산에 사시는 최현숙 씨 70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자랑, 재산 자랑 많이 했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국 마지막엔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남더라고요. 이제는 자랑보다 위로와 응원의 말을 더 많이 해요. 노년의 행복은 자랑거리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에서 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했던 자랑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 적이 있나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를 통해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 함께 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대신 상대방에게 질문하거나 칭찬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혜로 여는 인생에서는 우리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